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66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단위체로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대해 간단히 복습해 볼게요. 단위체들이 모이면 고분자 물질이 되는데, 고분자 물질의 예시로 탄수화물 중에 다당류, 그리고 단백질, 핵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에는 크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는데요. 단당류에는 흔히 들어봤을 포도당, 그리고 과당, 갈락토스가 있고요. 이당류는 단당류 2개가 붙어서 형성된 물질로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한 엿당,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설탕,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한 젖당이 있습니다. 다당류에는 대표적으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즈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되어 형성된 물질로 단위체가 포도당인 고분자 물질입니다. 다음 단백질은 생명체의 구성 물질 중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물질로 체내의 효소, 호르몬 등의 주성분입니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며 아미노산의 화학 구조를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심에 탄소, 양쪽으로 아미노기, 카복식이, 다른 한쪽에 수소, 다른 쪽에 랜덤하게 다양하게 오는 겹사슬 알기가 옵니다. 여기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생체 내에서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에서 H, 다른 아미노산의 카복식에서 OH가 빠져나오면서 물이 되고 H2O 물이 되고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런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 여러 개가 길게 연결이 되면 폴리 펩타이드라고 부르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특정한 모양으로 구부러지고 접혀서 기능을 가지면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핵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단위체가 여럿 모인 고분자 물질인데 단위체의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낯선 이름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계속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익숙해져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중간에 당, 한쪽에 인산, 다른 쪽에 염기가 붙어 있어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결합되었다고 많이 말합니다. 모습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한번 보세요. 중심에 당, 한쪽에 인산, 다른 쪽에 염기가 왔어요. DNA의 경우에 염기 자리에는 T, A, C, G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서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결합하는데 이 결합의 이름은 따로 배우지 않을게요. 당과 인산이 결합해서 연결이 되는구나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당과 인산이 이렇게 쭈루루루 연결되면서 번갈아 가면서 오는데 염기는 이거랑 별도로 한쪽으로 뿅뿅 튀어나와 있죠. 이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뉴클레오타이드가 많네요. 여러 개다, 많다는 의미를 담은 폴리를 써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시다. 책에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필기한 것들 지우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뉴클레오타이드의 모습을 좀 더 단순하게 표현했네요. 그림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인산, 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결합한 모습도 보면 당과 인산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DNA에서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다른 가닥과 짝지어서 항상 함께 다니는데 이때 튀어나온 염기들끼리 서로 짝지어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잘 보니까 A 옆에는 T가, A 옆에는 T가, A 옆에는 T가, G 옆에는 항상 C가, G 옆에는 항상 C가 있네요. 얘네들 짝꿍인가 봐요. 다른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죠. 자, A는 T랑 G는 C랑 짝꿍이다 라고 써놓고 일단 넘어가면 자, DNA는 이 이중가닥이 오른손 방향으로 꼬여서 나선 구조, 정확히는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DNA 구조를 한마디로 말해라 라고 하면 이중 나선 구조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얘는 지금 RNA거든요. 반면에 RNA는 한 가닥만 존재하는 단일 가닥 구조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DNA와 RNA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DNA는 핵산의 일종으로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죠. 뉴클레오타이드는 중간에 당, 양쪽에 인산과 염기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디옥시리보스입니다. DNA의 D가 디옥시리보스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디옥시리보스다 라고 기억해두세요. 다음으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자리에는 아까 봤죠? A, T, G, C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습니다. A의 플레임은 아데닌, T의 플레임은 타이민, G의 플레임은 구아닌, C의 플레임은 사이토신이에요. 계속 부르고 적으면서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말로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알파벳만 알아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 알면 좋아요. 자, 다음으로 DNA 구조는 아까도 봤죠.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오른손 방향으로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왜 오른손 방향이냐? 여러분 오른손 엄지를 위로 올리고 이 방향을 따라서 한번 나머지 손가락을 감아보세요. 이게 오른손으로는 되는데 왼손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른손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자, DNA의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정보가 여기 안쪽에 배열된 염기 서열의 형태로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아까 말했듯이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이때 바깥쪽에는 인산과 당이, 안쪽에는 염기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끼리 마주 볼 때 짝꿍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A는 T와 G는 C와만 결합합니다. 이러한 결합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형성된 이중가닥이 나선 구조로 꼬일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바퀴, 여기까지 오면 한 바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선 구조로 꼬일 때 한 바퀴 꼬임 안에 10쌍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대충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 10. 10쌍이 한 바퀴 안에 들어있죠. 다음은 RNA입니다. RNA 역시 핵산의 일종으로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죠. 뉴클레오타이드는 중간에 당, 양쪽에 인산과 염기가 있습니다.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리보스입니다. RNA의 R자가 리보스의 첫 글자 R을 딴 거예요. 염기 자리에는 A, U, G, C 중에 하나가 오는데요. A의 플레임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데닌, U의 플레임은 유라실, G의 플레임은 구아닌, C의 플레임은 사이토신입니다. T 대신 U가 온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다음으로 RNA의 구조는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구조입니다. 그림으로는 일자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염기끼리 상호작용해서 이렇게 막 접혀 있기도 해요. RNA의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저장하기에는 염기들이 너무 노출돼 있죠. 나선 구조로 꼬여서 안쪽의 염기들을 보호하는 형태인 DNA가 유전 정보 저장에 훨씬 적합한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DNA와 RNA를 비교하여서 표로 한번 정리할게요. DNA의 구조는 이중나선 구조이고 RNA의 구조는 단일 가닥 구조입니다. D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디옥시리보스,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리보스.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자리에는 A, T, G, C 중에 하나가 오고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자리에는 A, U, G, C 중에 하나가 온다. T 대신에 U가 온다는 차이점이 있다. DNA의 기능,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RNA는 정보를 저장한다기보다는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 배운 핵산, DNA, R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생물은 유전 정보를 주로 DNA에 저장을 하는데 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상에 A, T, G, C와 같은 염기들의 서열이 개체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A, T, T, T 예를 들어 쓴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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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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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면 여러분의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눈 색깔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아니라 원숭이의 해당 부위 염기 서열을 써라고 하면 좀 더 다르겠죠. 그렇죠? 정확히는 봐야 알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달라요. 어때요? 염기 서열이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는지 대충 이해가 되죠? 따라서 이 염기 순서가 유전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생물마다 염기 서열이 다르기 때문에 고유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확인 문제 2개 풀어봅시다.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를 써보자. 답은 뉴클레오타이드. 2번,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DNA,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은 RNA.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확인 문제랑 출석 체크 꼭 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얼른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